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전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대권 후보들도 지금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입법을 한 정당,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는 결코 뒤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여러 가지 언론 관련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화처럼 이번 정기국회 때 왕창 법을 통과시켜서 언론 자유를 짓밟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민주당의 언론 악법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 한 번 더 민주당의 이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당히 정리가 잘 된 논리적인 입장문으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김어준을 예로 들면서 아주 알기 쉽게 콕 찍어서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의 박용진 등등도 언론 이 관련 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 법안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대로 갔다가는 나중에 역사에서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은 죄인. 지금 벌써 야권에서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통제법과 꼭 닮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관련한 이런 악법들, 저도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이 김대중 정부의 언론 탄압, 노무현 정권의 언론 탄압을 다 경험했습니다. TV토론에도 조선일보 기자신문으로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언론 자유에 관한 토론을 하는 한 늘 탄압하는 쪽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자실 폐쇄 이런 거 하다가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DJ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미워서 그렇게 세무조사하고 하더니 동아일보 사주의 부인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언론을 손보려는 정권, 언론을 탄압해서 비판을 막으려는 정권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과 원희룡 지사의 오늘 입장문 상당히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위를 통과시킨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야권의 대선 주자 최재형과 원희룡이 독재의 길이다, 기자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지금 한창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고 있는 최재형, 페이스북에 오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언론 분야를 특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자, 법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그냥 팍팍 때렸습니다. 문재인 독재 정권인 것 같습니다. 자, 최재형 전 원장은 가상의 적들을 만들고 독립적 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 연장하기 위하여 언론 장악의 시도를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자,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민주주의 후퇴 5단계 중 지금 언론 장악 4단계입니다. 5단계는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4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독재 국가다. 창피한 반민주 정권이라고 최재형은 비판하는 겁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이낙연을 향해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개성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마저 개성하려고 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다. 정부 여당의 언론 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전체주의 같다는 비판을 최양집 명예교수도 했지만
문재인 정권 정말 나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희룡 지사는 조금 쉬운 톤으로 이 언론중재법 등을 비판했습니다. 자, 원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조국 사태 등에서 거짓 사실을 전달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오세훈, 생태탕, 페라가모 등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겨냥해서 가짜뉴스가 뭐냐, 김어준을 놓고 지금 니들이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 지사는 엄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 얘기하며 하여 선거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 악정고투하며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논평을 내고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으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의도는 명백하다.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데 이어 추진한 데 이어 언자완박, 언론자유 완전 박탈에 나섰다고 또 다른 여론조작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부도 조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감지됩니다. 자,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알겠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진 후보입니다. 박용진 대선 후보는 이 미디어오늘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허위조작 보도나 악의적 보도의 구체적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더 논의하는 것 전제로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정세균 전 총리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에 기자 개인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을 명시한 것에 반대 의견을 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언론 자유를 짓밟는 법을 통과시켰다가 누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무튼 이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